예, 안녕하십니까. 맨발 전성시대 김대현입니다. 아이고, 아니구나. 예, 오늘은 제가 치과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치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도 많이 생겼었고, 현재도 임플란트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일부 부분 털리도 해보고, 참 이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점검을 하러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 치과 의사분이 점검을 하시면서 괜찮네요 이러면서 관리를 아주 잘하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무슨 이빨 어떻게 해가지고 이러냐, 이 몸이 안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관리를 아주 잘하셨네요 이러는 겁니다. 단지 이제 치솔질을 잘 못해가지고 이빨에 마모가 약간 됐다는 겁니다. 막 가로로 이렇게 막 심하게 하면은 이빨이 닳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로로 이렇게 쓸어내리고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전에부터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왔지만 그 실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막 이렇게 문질러 버려야 되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관리를 잘했다는 말을 듣다니 참 의외다 싶은 겁니다. 근데 제가 아주 옛날하고 지금 이 양치하는 습관이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요, 첫째는 소금물로 양치를 합니다. 소금물을 한 500ml 정도 되는 큰 컵에다가 소금을 좀 큰 스푼에 한 스푼 퍼가지고 거기다 넣고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다 녹입니다. 녹여가지고 그걸 입에 머금고 가글을 하고 양치를 하고, 물론 치간칫솔을 씁니다. 치간칫솔 쓴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20년 됐을 겁니다. 치간칫솔 쓴 지가. 치간칫솔 값만 엄청나게 썼죠. 그거 비싸지 않습니까? 다 합하면 치간칫솔 값이 엄청날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싸게 구매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만은, 전에는 그걸 아주 비쌌어요. 그 조그마한 치간칫솔 한 개가 일반 칫솔보다 더 비쌌으니까요. 아주 작은 것이. 그 소금물로 양치를 하고부터는 입안에 구취도 좀 덜하고 또 개운하고, 그러니까 냄새가 덜 나는 거죠. 그 소금물 덕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잇몸이 좋아진 것도. 과거에는 잇몸에서 피도 가끔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치간칫솔로 쑤시고 마구 하고 그래도 절대 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잇몸이 튼튼해진 것 같아요.
그게 다 천일염 덕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좀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입을 깨끗이 헹구고 나서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생수를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작은 이런 사기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을 절반을 넣고 그 다음 생수로 또 절반을 채우고 거의 한 300cc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그 천일염을 물로 씻어가지고 그걸 볶은 게 있습니다. 스스로 볶았습니다. 집에서. 그걸 몇 년 먹고 있죠. 한 번에 많이 볶아 놓으니까 오래 먹겠더라고요. 한 번에 그 10kg짜리 한 포 이상을 볶았죠. 그러니까 그걸 항아리 안에 넣어놨다가 그걸 쓰는데 아주 오래 먹습니다. 몇 년 먹고 있습니다. 그걸 뭐 티스푼에 한 스푼 정도 300cc에 넣어가지고 저어가지고 공복에 그걸 마십니다. 입을 헹군 다음에. 입을 헹구지 않으면 밤새 입안에서 그 박테리아가 생겨가지고 그냥 마시면 그 박테리아가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입을 깨끗이 헹군 다음에 그 과거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고 일어나면 소금물 양치를 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아침 먹고 나면 또 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 또 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합니다. 하루 4번씩 했다고요. 근데 그건 너무 많다고 하대요. 그게 그렇게 자주 하면은 입안의 환경이 비정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에서는 바로 그냥 맹물로 그냥 헹구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금 태운 물을 아침에 한 잔 마시죠. 한 잔 마시고 이제 뭐 과일 먹고 뭐 삶은 계란 먹고 뭐 요거트 같은 거 하나 먹고 이러면은 배가 든든합니다. 그 소금물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아침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아침 대용으로도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치아의 미백에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소금물로만 계속 하면은.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치약으로 하고 또 소금물로 양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치아 색깔도 중요하니까요. 누르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건강법이죠. 그리고 저도 과거에는 아주 싱겁게 먹었습니다. 제 아내가 음식을 짜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 문제로. 싱겁게 해라. 그래도 또 짜게 해놓고.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느냐.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이 너무 싱거운데 좀 소금 좀 더 넣어라. 그렇게 하면 막 나무랍니다. 전에는 짜게 한다고 그렇게 나무라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자꾸 짜게 하라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막 달려듭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렇죠 뭐. 그래서 현재는 좀 짭조름하게 먹는 편입니다. 제가 뭐 어디서 들은 겁니다만 암 환자들이 싱겁게 먹어서 암이 생긴다는 겁니다. 암 환자들의
그 혈액이나 체액이나 뭐 이런 걸 염분 조사를 해보면은, 염도 조사를 해보면은 낫다는 겁니다. 그 염도가 뭐 0.9%가 돼야 되는데, 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소변이나 뭐 혈액이나 그런데 염분이. 근데 암 환자들은 낮다는 겁니다. 뭐 0.2, 뭐 그렇게 낮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위 내시경을 했는데, 위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위궤양, 또 역류성 식도염, 또 위염은 뭐 기본이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거의 이건 위암이다 이런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결과 보러 같이 갔는데 엉엉 울었어요. 제가 위암이라고. 그때만 해도 뭐 암을 얼마나 겁을 많이 냈습니까? 나 죽는다고 엉엉 울었어요. 옆에서 위암이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조직 검사 결과를 보니까 선암이라고 나오대요. 선암. 뭐 말로 들었으면 선암이라고 그러니까 뭐 좋은 것 같죠? 근데 위암 전 단계랍니다. 그게 바로 밑에 전 단계. 그러니까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큰 병원에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큰 병원에. 근데 저는 위 내시경을 하면서 마취를 안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 목을 다 형편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막 쑤셨다 뺐다가 막 하는 바람에 의사가 있는데, 뭐 하면서도 다 듣기지 않습니까?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감기를 잘 안 했습니다. 근데 목을 그렇게 막 상하게 해버리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목감기가 금방 와버리더라고요. 목감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건강검진을 안 받습니다. 위내시경이고 뭐 대장내시경이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을 얻겠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우입니다. 혼났습니다. 마취 안 하고 생으로. 그전에는 마취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냥 마취 안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혼이 났습니다. 선암인데 그래요. 그냥 그걸 여태까지 제가 방치했으니까 위암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제가 맨발 걷기도 하고 또 이 의심 지팡이도 이용하고 하면서 속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편안합니다. 오장육부가 편안합니다. 참 그게 뭐 정말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